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7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제 어린애들을 가르치고 교육 방침이 달라진다고 해도 벌써 그것을 꽃이 피우려고 하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변혁을 일으키고 교육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가 맺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이 생긴다고.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애들을 제대로 교육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1세대, 그러니까 25년 내지 30년 동안의 이 시간이 지나야지 열매가 맺는다.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병을 고치자고 해서 한 가지를 해결책을 내가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 20년, 30년 전이에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다 한 가지 공립 유치원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대대적으로 교육을 계획을 하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 마찬가지로 진단을 제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치료를 잘 하면은 20년, 30년 후에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치유시키는 방법이나 방향은, 예를 들어서 방향은 여기서 항상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운 이제 의견을 많이 물어가지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어젠다, 교육 계획에 대해서 의사를 묻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진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이렇게 그것은 이제 그런 것을 한데 뭉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은 미친 듯이 돌파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독특한 그런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고 그러면 재미있다고요.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그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력 같은 거 여러 가지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나이에 내과를 하면서 강의에 열심히 하는 그 원동력은 내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책을 보고 탐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교육 계획에 대해서 나누는데, 거기 홍콩에서는 특수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아편 전쟁에 의해서 영국한테 참패를 당해가지고 홍콩이나 마카오가 이제 조차 지역으로 그거 하다가 자기들도 이제 홍콩을 다시 찾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게 동양의 진주 아닙니까, 홍콩이. 근데 그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여러 개 무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여러 세계적인 안목이나 행정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마스되고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두는 이제 통로가 이제 홍콩인데 그 보물을 걷어찬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은 재밌더라고. 그래서 중국도 많이 가봤지만은 참 중국도 같은 동양 민족으로서 이제 안쓰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나도 관심 있게 이 책을 읽어보는데 이 영국 고등학교 이 저자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여하튼 저기 영국계이기 때문에 영연방에 포함된 홍콩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책을 저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그랬는데 그 시대 실은 다 가고 우리나라는 영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중국과 소련과 이제 영국하고 이제 패권 다툼이 동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도 뭐 자기 일방적으로 이렇게 침략을 하고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검문도에서도 와서 많이 이제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었잖아요. 저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는 소련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문도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고 영국 군대가. 근데 요번에 이제 영국의 항공모함이 이제 거기 아편 전쟁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활량을 해줬잖아요. 홍콩 이제 조차 지역으로. 거기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제 왔었잖아요. 한번. 지금 부산항에는 아직 도착 안 했는데 하여튼 무슨 해상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도 그것에 의의가 있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군력이 강하고 그랬는데 차차차차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영국도 이제 결국은 해가 지는 국가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만은 아시아에 이제 진출을 하는 이제 영국으로 특히 홍콩이랄지 중국에 대한 그런 애정 같은 것이나 친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저자가 이제 거기 조시아 웡에 대해서 자꾸 소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가 그 답이다. 이게 세계적인 정보가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것이 뭐가 옳고 어디가 가짜 뉴스고 어떤 게 진짜인지 도대체 어린애들은 학생들은 더더구나 모르죠. 근데 그거를 돌파구를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홍콩이. 그리고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우산혁명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나이에서도 성인에서는 이제 살기가 고달프잖아요. 어느 나라나. 서민 생활에 있어서 경제가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고 살기 힘들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걱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대중매체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많이 속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잘 말려들 수도 있고 또 열려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포메이션이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고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교육이 또 중요하다는 것도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 참여, 사회 현상을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고, 비판적인 사고심이라는 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고교생들도 알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6가지의 과목을 공부한대요.
중점적으로. 근데 딴 것도 이제 뭐 이공계 같은 게 수학, 뭐 영어,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뭐 그렇게 하겠. 고교생들은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대인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근대 중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건데, 근대 중국. 그리고 세계화는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지, 에너지 기술과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공보건은 어떻게, 그 현대 홍콩의 6가지 중점적으로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조슈아 웡은 마틴 루터 킹이 제시한 시민 불복종, 그런 것을 해서 헤쳐나가야 한다. 인간의 부당한 법 같은 것은 법을 위반해도 좋다. 그래서 행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나의 경험도 그래요. 행동하면 지식이 막 붙어. 그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아주 사회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려면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의견을 잘 조합해서 그렇게 잘 헤쳐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경험이 막 붙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저기 사업해가지고 망하려면 빨리 망한 것이 저 노탄 것이 정말 사실이다고. 나도 실패를 해봤지만 실패가 항상 굉장히 큰 교사다고. 다 가르쳐 준다고.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행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그리고 SNS 그런 것은 홍보 도구에 불과하고, 여튼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법대 교수라고, 여잔데 그것도 중국사 계통이라고. 뭐 다 아시겠지만 에이미 추아라는 법학과 교수가 있다고. 자기 딸을 엄격하게 중국식으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냈는데 화제가 된 거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타이거 맘이라고 해요. 예, 타이거. 그러니까 독하고 무서운 이제 어머님이라고. 그 타이거 맘이라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런데 이제, 홍콩에 있는 학생도 그러고 숙제가 너무 많아서 싫다 이게 아이들이. 당연하지, 숙제. 근데 숙제가 많은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책은 집에서 읽기만 하면 되고, 학교에 와서 그 책에 나오는 것을 실지, 자기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고. 그게 교육이 아니야, 이제. 그래서 거꾸로 교육이라고 내가 먼저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집에서는 뭐 지식 같은 것은 뭐 여튼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뭐 외울 정도로, 암기할 정도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개념이나 그런 방향이나 노하우 그것만 알면 되고, 직접 땀 흘리고 해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지 그게 교육이 된다고 교육 전문가나 교육학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결론이 그렇게 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대 교수, 추아 교수의 좀 뉘앙스를 잘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학생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싫다 이게야. 재미있어야 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사람 스스로 해야지 그것이 교육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거, 어느 부모가 자식이 좋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뛴다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 무서운 시진핑도 홍콩이나 중국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시진핑이 아무리 무섭게 달라들어도
자기 자식들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로 다 간다 이게야. 예외가 없다 이게야.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사립학교를 폐쇄하고 비리를 척결하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더 지켜봐야지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서 어린 철학자들을 키워내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또 있다고. 그걸 모토로 해서 생겨난 학교가 그 런던에 있는, 런던은 사이즈도 크지만은 규모도 크지만은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혁명의 발상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인문계통이나 산업혁명이나 모든 것이 발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수준이 높은 이제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낙후된 동네들이 많다고 런던은 이제. 그래서 런던에 가면은 게리언스 초등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소개한 건데 게리언스 초등학교는 런던의 다양한 언어와 영어가 공존하는 이민족이 많은 이제 그런 동네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저자들이 이야기한 건 런던 스쿨 21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엄격하게 또 킹 솔로몬 아카데미라고 그런 또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보자. 그것이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시카고에 알린스키라는 이제 사상가가 있는데 오바마가 이제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 시카고에 그 어려운 이제 낙후된 돼서 이제 학교에서 그 봉사 활동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실용주의, 존 두이가 말했던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이 그 동네에서 부딪히는 일들,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공부를 시키고 발전시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애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육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는 이제 카레라이스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낙후된 학교는 이제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카레라이스 냄새가 이제 입에서 자꾸 입냄새가 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카레라는 이제 다 먹어봤겠지만 한 번이라도 카레가 좀 독특한 이제 인도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곁들여서 먹는 건데, 근데 거기는 항상 쌀밥이 들어가거든. 그래 카레라이스, 카레에다가 라이스, 쌀밥을 이제 섞어서 그냥 먹는 거죠. 카레라이스 그게 애들은 일생 동안 카레라이스만 먹고 학교에서 자라기 때문에 너도 카레라이스 먹고 나도 카레라이스 먹고 야 영국 사람은 카레라이스를 먹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애들이 우습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 항상 이유를 말을 해야 되고 학교는 생각을 드러내고 자유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소통.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되어서 캘리언 초등학교는 아동 철학 수업을 위주로 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또 초등학교에서 때부터 철학을 공부시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자꾸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토론을 하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교육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갈수록 이제 인터넷이 많이 범람하고 그러면 애들이 극단주의로 나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좌파 세력이 자꾸 와서 영향을 지키고 오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못해요, 애들이.
하도 그런 것이 물밑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친구끼리 토론도 하고 철학을 해서 극단주의 그런 성향을 미리 막고 더 광범위하고 밸런스가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는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비판하여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이 돼가지 않느냐. 그래서 유명한, 누구도 알겠지만은 건전한 배움이라는 것은 이제 촘스키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진보적인 사상가인데, 근데 이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뇌 속에서 언어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촘스키니까 아마 동구계통의 사람인지 몰라도 굉장히 이제 사상가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촘스키라면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동기 때는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시기다. 왜 그래? 선악관념이나 옳고 그름이 별로 없으니까 받아들이기도 잘하고 나가는 것도 하고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됐든지 사상이 됐든지 이념이 됐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열려있는 시기 때문에 첫째, 전문성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것은 꼭 이제 수학이나 사회랄지 뭐 역사랄지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준다. 나중에 그것을 판단하고 그런 것은 자기가 성장을 해서 자기의 취미에 맞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이해를 하고 자기가 이제 행동을 취하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서 알게 할 수는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지금 일본에서 이제 독도는 고유적으로 고유 일본 영토다. 그것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주면 그것을 그냥 애운다고, 애들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필터, 여과도 없이 판단, 자기가 자기의 지식을 담고 어떻고 그 선택하는 자유를 빼앗는단 말이야, 일본 정부에서. 그러면 만화를 통해서라도 애들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고유의 일본 땅이라고 자꾸 지키면 그게 교육을 망가뜨리는 행위란 말이죠. 어긋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저런 것도 그렇고 비판적인 사고를 막고 있는, 특히 역사, 독도, 대마도, 그런 것은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부딪히면 좋은 거야. 근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데는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게 국민들이 이거 그렇잖아. 독도는 우리 땅 그런다면 이제 무슨 가수 협회에서 그것을 시민 단체가 NGO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든가, 얼마든지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활동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만할 거예요. 앞으로 상당히 기치가 주목되고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좋은 앞으로 이게 활동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인이가 어떻게 됐든지 어느 분야가도 배울 점도 많아요. 꼼꼼하고 세밀하고 섬세하고 이게 물건을 잘 만들고 장인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욕망이나 감성을 좀 컨트롤해 가면서 그런 월등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걸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배우는 과정이 이제 자부심의 대결의 한 방향이라고. 그것을 교육가나 정부에서 그런 가이드를 줘야 할 거 아니야.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그렇고 만주 간도 땅이 됐든지 소련하고 외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 전부 다 그런 머리가 생각하는 머리를 만들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먼저도 이야기하고 메타 인지, 인지뿐만 아니라 인지를 컨트롤하는 메타 인지의 차원의 또 상위 개념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흑인들하고 좀 상대를 좀 해봤죠. 환자들도 이제 대학병원 같은데 이제 흑인 환자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아요, 흑인들이. 그리고 좀 나쁜 사람, 특히 마약이나 저기 경제사정이 나쁜 사람은 또 이상한 놈도 많이 있고, 참 어려운,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근데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아요, 흑인들이. 마음이 유연하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몸이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운동을 잘한다고 보고, 심성도 좋을 때는 좋고, 나쁜 것은 피해의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흑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해봤지만 남쪽에 있는 사람은 더 순해요, 이제 흑인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온 이제 흑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놈들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좀 튄 사람도 많고, 조금 성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우리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말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쿨하다고 그런 말을 좀 쓰잖아요. 쿨. 춥다는 것이 쿨이잖아, 영어로. 근데 재미가 좀 있어서 쿨. 흑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쿨 맨 그런 영어를 무슨 느낌인지도 모르고 항상 여러 번 들어보니까 뭐 춥다, 그러니까 냉정하다, 이제 그런 소리죠. 냉정한 것보다도 더 침착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쿨하다. 쿨하면 이제 성질이 많이 이제 누그러지고 차분하고 이제 스마트하고 자기의 저기 감정을 많이 나타내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쿨하다는 그런 말을 써요. 맨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붙여 쓰거든요, 흑인들이. 맨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란 말도 쓰고 남자란 말도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맨이라는 것은 cool man, 그런 말 많이 해요. cool man. 그러면 이 사람아 아니에요. 이 사람아 쿨해라, 이제 그 말이에요. 침착하고 차분해라, 이제 그 소리야.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cool man. 이 자식아, 그런 말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아 좀 쿨하소. 그런 말이라고. 그것은 이제 흑인의 학생들이나, 근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특히 이민족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자꾸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드랍 아웃,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그만둔, 학교를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골칫거리죠, 미국 교육계에서도.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그래서 흑인들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나고, 특히 일본하고 지금 대립 관계에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경쟁 상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할 때 좋은 것은 인정을 해주고, 당당하고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좋은 것은 특히 지도자보다도 일반 국민들은 서로 NGO, 단체끼리 서로 교류도 하고 국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교류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 거고, 자존심은 이제 아베 같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말이죠.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항상 일본 백성들은 참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순진하죠. 잘 따른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의식도 있죠. 지배 계급에 대한 피해 의식. 사무라이에 의한 무서워서 이제 생긴 이제 의식 구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자존심, 서로 우열을 가리고 싸우고, 그 네가 잘났다 못났다, 네가 돈이 많다 어쩌다 그렇게 자꾸 찌우찌우 그렇게 우리 국민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그게 외교적이어야 된다고. 그 품위가 있게 하면 자부심은 나타나지 않게,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쿨하다고. 쿨맨, 흑인들이 말하는 쿨맨, 그 수준은 뭐냐면은 자부심이 깃들어 있는 대결.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효과가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대하고 나면은 나중에 대한 사람이 나중에 헤어질 때 그 친구 수준이 괜찮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어떤 때는 존경까지 해준다고. 그런 무게가 있게 진짜로 대결이 되고 풍미가 있는 그런 우리나라 국민성을 발전도 발굴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런 것도 노출이 되잖아 벌써. 그러니까 일본이 좋고 나쁘고 뭐 하는데 식민지를 지배하고 그리고 어거지로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하는 것은 나쁜 거죠. 그것을 외교 무대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리라는 것은 지구 문명이 발전해 온 보편 진리에 대해서 일본은 당연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로비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웅큼하게 말이죠. 나쁜 사람 같으면은 그것은 세계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것은 퇴보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 자꾸 밀리고 하면 또 더 어거지를 더 쓰고 하면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가 망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일본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또 얕본다든가 또는 이제 조롱거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더 저 친구들이, 일본 사람들이 더 우리한테 나쁘게 대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 생각은 일본은 선진국의 레벨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처신을 잘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이랄지 국민성을 더 레벨업,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남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시에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상태에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만히 이게 다시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역사를 자꾸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뭐 독도도 그렇고 대마도도 그렇고 다른 해양 기름을 파는 이제 유전 탐색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또 우리 무기 체제가 많이 발전되고 그랬어요. 그것은 일본은 예를 들어서 무기체를 더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태평양전쟁이 졌기 때문에 아직도 딴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무기체를 허용을 안 해줘요. 아직도 미국이. 2차 대전 때 태평양전 때 일본이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말 안 들으면 해가 되고, 또 자기들도 태평양 전쟁에 잘못 껍적껍적 하다가 망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어느 부분에서 좀 리드를 했다고 해서 우쭐대고 오만하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교육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발전하는 여력이 있고 그러지, 내가 너무나 잘났고 내가 잘생기고 나는 흠잡을 데가 없다면 노력을 안 한다고, 인간의 뇌는. 그게 아주 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발전할 계기가 원동력 동기부여가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사용하는 뇌가 날마다 사용하지만은 그 성질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수준이 높은 국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를 많이 의식을 하고 아주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됐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은 딴 데를 자꾸 업신여기가지고 나쁘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트남에 피해의식을 많이 있잖아요. 베트남도.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러지만 거기도 핸디캡,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게 잘못해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떠나버리니까 이제 베트남의 인컴이 줄어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져요. 잘못해가지고. 조금 잘했다고 해서 무역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껍적껍적 하다가 이게 벼락 맞은 거예요,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치한 국민이라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고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외교를 할지 베트남 사람을 잘 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준 높게 대응을 해야지 수준 높은 국민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도지방이 됐든지 대만어가 됐든지 독도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현재까지는, 그래서 현재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굉장히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 사이에 좋은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말이죠.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외교수를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화해시키는 능력도 생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차원을 높여야. 자꾸 중국이 하면 이쪽으로 쏠렸다 저기 쏠렸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그 한계점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외교를 펴면은 딴 중국이나 미국이 알아먹어요. 그것을 무슨 것을 지금 조그마한 사우스 코리아가 얼마나 외교력을 잘 하는지. 그리고 항상 그래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중국 사람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있는데, 중국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설립을 하고, 그러면은 중국 사람을 대하는 데서 서운치 않게 잘 인간적으로 품격 있게 대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식이 힘이고, 지식이 국제사회에서,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철학, 비판적인 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많이 길러야 된다. 이제 그걸로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연장해서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걸 한 강의가, 여기에 대한 강의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하고 나서 이게 결국은 대단원의 세계적인 영재 교육이랄지 또는 창조하는 매의 섹션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것이 주 본론의 어젠다가 뭐냐면 자부심 아닙니까? 그런 것에 보강이 될 수 있는 지식들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성이 있는 그런 것에서 자꾸 디스커션하고 탐구하면 더 재미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